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밀려서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고, 우선 코스닥 시장도 며칠 전부터 계속 흐름이 좀 깨져 있고, 지난주에 제가 좋아했던 거는 제가 시황 녹음하는 날, 그날이나 목요일날 녹음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보통 시장이 안 좋았어요. 목금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지난주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해 드리면서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곤 했는데, 또 이번 주는 녹음할 때 되니까 또 안 좋아지네요. 예. 어쨌거나 좀 시장이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투자 전략 들으시기 전에 지난 시간의 투자 전략을 먼저 좀 참고를 하고 오시면은 들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2100선을 넘으면서 조정, 이게 예상을 못하는 범위가 아닌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들, 제가 뭐 누누이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예측한 대로 시장이 잘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좋은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전혀 잃지 않고 가기도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한 범위에 시장이 들어와 있다면 시장이 오를 때는 시장 상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실을 최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좀 더 낙폭 하락폭을 키우더라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시장 전망에서 강조드린 부분 2100선 말씀드리면서 오버슈팅이 있으면 현재 이 채널 내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있다는 거죠. 2100선 넘자마자 아주 교과서적인 조정이 어제 큰 폭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트럼프 탄핵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실제로 낙폭이 큰 거였지, 만약에 그 사건이 아니어도 울고 싶은 아이였다는 거죠. 울고 싶은 아이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으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시장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외학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그 대외학제가 안정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시장이 강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봉 소폭 상승입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좀 쉬어가면 안 되겠니? 연기금에서의 매수세가 다소 좀 약화되는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물론 이제 저가 매수에서 움직이는 세력은 분명히 오늘도 나타났어요. 아래 꼬리가 있죠. 이런 점들은 시장이 흘러내리더라도 사실 향후 전망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갈 것을 계속 의미를 하고 있다면 시장은 쉬어가겠죠. 바로 가지 않겠죠.
자, 여기서 조정에 대한 생각,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위치에서. 자, 생각해 보자고요. 폭락하고 안정을 찾고 급등 흐름을 보입니다. 급등 흐름을 보인 상태에서 저항권에 들어가게 되고, 아주 교과서적인,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조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락한 이후의 반등이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약세를 띨 때 저가 매수 세력은 존재한다는 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음봉으로 만들었던 세력들, 뭔가 단기적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단기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회피를 생각하는 세력들, 이 힘의 겨루기를 결정하는 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대외적인 정책 부분들, 외교 부분, 국내 사정보다는요, 그런 것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 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일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 무역과 관련된 관계.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방향의 이슈들이 자꾸 나오면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흘러내리다가 다시 그냥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따져놓고 봐야지 과정 중에 얼마나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라? 말도 안 되죠. 자, 2000까지 빠질 것 같아. 2000까지 기다려. 2020까지 빠져. 2020까지 기다려. 2050까지 빠져. 기다려. 찍기죠. 분석이 아니고. 이건 찍기예요. 차트 보고 여기 지지선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겠지. 여기 지지선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겠지. 이건 사실 확률로 따진다면 찍기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번 조정의 저점을 예측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 있겠죠. 조정이 어느 시기까지 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10월 초까지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10월 초를 지나면서 어떤 상승에 대한 근거를 찾겠죠, 시장이. 안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제가 4분기에 대한 랠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1분기, 올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시장이 1월 달에 예측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제가 이제 1월 달에는 유튜브로 올리지 않고 투자 분석 글을 발송을 해드렸었죠. 투자 전략 글을 보고서 형태로 발송이 나가는데,
연간 예상, 시장에 대한 예측에서 말했던 부분이 거의 지금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강세, 예상했던 추세적인 어떤 달라진 흐름, 그런 관점이라면 10월 중에는 2100선을 다시 넘어서 움직임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면 어디까지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웬만큼 조정이 나타났을 때 좋은 종목들을 담아두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사실 당장 매수해서 손실 날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요. 아니 물론 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당장 매수해서 손실 난다고 그게 잘못된 매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최저점 매수해야지, 최저점 매수하는 된 경우도 있죠. 최저점 매수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운이에요. 분석 능력보다는 운이 많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비해서, 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최저점 매수에 성공했던 경우에 비해서 저점을 노리다가 훅 올라버려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야지 하다가 못 사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본인이 잘했던 것만 기억을 하려 그래요. 본인이 잘했던 것만. 본인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기억만 갖고 있고, 그게 틀려서 매수하지 못해서 날려버린 경우는 잘 기억 안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경우들은 너무 잘 기억하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된 경우들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 투자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충분히 잘하고 본인이 생각한 게 맞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야지 돼요. 특히 고점 매도가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꼭 최고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중간하게 매도하는 게, 실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변동성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어서 놓치는 경우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최고점 이후에 조정이 보이면 파동인지 본격적인 하락인지 구분 안 돼요. 그러면 파동이라고 계속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최고점이 아까워서, 아쉬워서. 그럼 결국에는 수익 다 날리고 보합까지 떨어져요. 수익 발생했던 거 아깝죠. 그럼 매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져 봐요. 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렇게 물리는 경우들에 대한 본인의 판단들 잘 기억을 못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했던 기억들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점 저점 잘 예측해서 파니까 항상 고점에서 팔아야지, 저점에서 팔아야지, 저점에서 사야지, 최저점에서 사야지, 최고점에서 팔고, 그러다가 중요한 구간들을 다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어쩌다 한번 잘 된 것 가지고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없이 겸손해져야지 돼요. 자신한테. 이거는 정말 우연찮게 수익을 낸 건지, 정말 내 실력으로 수익을 낸 건지, 어쩌다가 우연찮게 수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분석해서 수익을 냈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선 이번 조정이 흘러내리겠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면, 그리고 예상되는 범위가 저가권에 대해서 저점을 확인한다면 저점에 대해서 시간을 별로 주지 않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때는 사실 웬만큼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구간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의 조정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돼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리였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실제로, 자, 여기서 형성된 부분은 사실 이거는 이 상황 전체적인 국내 금융시장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이것은 바로 잡아졌고요. 사실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해놓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의 최대 범위를 따져본다면 실제로 2000선 수준까지도 각오는 하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이제 구간마다 확률이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조정이 발생한 상태에서 2000선 이전에 반등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뭐 정상적인 그냥 상승 추세로 발전되는 개념에서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 2026포인트 뭐 이 정도로 찍히긴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그게 2020포인트가 됐던 2060이 됐던 50이 됐던 의미는 없습니다. 어딘가가 될지 모르지만 어딘가가 되고 이번에는 상승 속도를 한 단계 높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바닥 흐름 이후에 9월달에 반등해 오던 속도보다는 분명히 높여서 올라갈 거예요. 이런 흐름이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런 흐름이 된다면 시장은 자, 이런 식으로 추세 반전을 해서 연말 좋은 시장, 그리고 내년에도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팁들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하나 빨리 볼게요. 슈프리마. 자, 흐름들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R&D 영역에서의 성장성을 봐줘야 되는데, 이제 생체인식 부분, 지문인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예요. 그런 업체라는 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계속 꾸준하게 이런 경제 여건에서도 실적이 늘어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지금 들어와서 주목을 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적정 주가에 비해서 60-70%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볼 수 있겠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어차피 매집하는 구간으로 주식을 모아갈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립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